자,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그 655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교육 조건과 오포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교육 조건이란 거기 보니까 수출 상품 한 단위랑 교환되는 수입 상품의 수량. 우리가 옛날에 GDP랑 GNI 할 때 좀 했어요. 우리가 무슨 자동차 하나 수출해서 아이패드 몇 개 수입해 오는가. 그래서 자동차 하나 수출했는데 아이패드 10개를 수입해 왔는데 하나 수출해가지고 아이패드 20개 수입해 올 수 있으면 조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할 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생산 수입해가지고 더 많은 걸 가져오니까 이득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조건.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 만약에 작년에 됐는데 막 작년에 회계사 된 사람은 취업이 안 되고 법인을 못 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내년에 됐어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럼 똑같은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조건이 훨씬 좋게 된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뭐 교육 조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순교육 조건 있죠? 그거 하나만 보세요. 분모가 PM 이렇게 나와 있죠? 수입품 가격이고요. 분자가 PX 해가지고 수출품 가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좀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656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포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살짝만 볼게요. 살짝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걸 볼 거냐면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그림이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좀 크게 그립시다. 자, 수평축이 x제가 되고요. 수직축이 y제가 돼요. 자, 거기 보니까 이 국가 간에 이렇게 이 국가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처음 출발점은 A점 이렇게 있습니다. A점. 자, 이 국가에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제 폐쇄 경제 하에서는 요 A점이 되는 거죠. 무찰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방 경제가 돼 가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 색깔로 돼 있다 합시다. 도메스틱 가격 1. 이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용만 보세요. 걱정돼서 하는 건데. 이거 보다가 막 하다가 멘붕이야. 야, 되게 어렵지 않냐? 오포곡선. 지금 저쪽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과는 관련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볼게요. 오른쪽 그림. 자, 이게 X제가 수출품이에요. 수출품. 수출품의 물론 수량이죠. X제. 수출량. 그리고 이게 Y제가 수입품이에요. Y제가 수입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요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무차별곡선 그릴 때 제가 그 무차별곡선에서 설명드렸는데 어떤 재화가 쓰레기라고 그랬죠? 수출품이 쓰레기인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제주도 사람들 아니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잘 만들어졌어요. 부품도 꽉 조이고요. 이게 딱 틈새도 없고 잘 만들어지면은 야, 그리고 어떤 건 봤더니 이거 어떡하지? 내가 가다가 이렇게 붙었더니 약간 좀 찌그러졌네. 이것도 너트랑 볼트가 좀 잘 완전히 조금 잘 안 맞네. 어떡하지? 좀 약간 불량품은 아닌데 좀 약간 잘 안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러면 어느 나라 우리나라 사람한테 어떤 걸 팔까요? 이 불량품을 팔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미국 사람 갖다 주고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애들이 바나나 만들었는데 되게 맛있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한국 사람 갖다 주고요. 좀 약간 뭐가 병충해 썩고 뭐 좀 맛없어 보니까 자기네들이 먹고 원래 그런 거죠.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수출품이 쓰레기인 거예요.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차곡선이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하면요. 무차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쓰레기를 등지고 효용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서 효용이 증가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보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국제시장에서의 교육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 조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D1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출품 가격분의 수입품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X제 가격 M, 요거 수입품이 Y죠. 여기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얼마나 수출하고 수입합니까? 그럼 여기서 생산해 가지고요. 여기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무역 삼각형을 그려놨죠. 이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셨죠?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재무 선생님이 또 한 분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이승준 선생님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아우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설명 안 하고 했더니 학생들이 불안해가지고 자꾸 보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번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딱 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교과서 먼저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저는 그냥 벌써 몇 년째 다 기출 문제를 많이 보고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나오는데 근데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막 있으니까 그냥 막 공부를 한다고요. 산이 있으니까 막 오르고 막 그런 거랑 비슷해요. 저 산은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데 그래서 하긴 하는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 조금 아이디어만 말씀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수출품의 크기예요. 수출량이에요. 이게 수입이에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 그대로 보면 이게 수출량이고 수입량이 교역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 저 삼각형을 여기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출량이 되고요. 이게 수입량이 되는 거예요. 수입량.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자, 국제시장의 가격이 교역 조건이 이게 이제 국내 시장의 가격이에요. 이 느낌 보세요. 예, P 월드 도메스틱 가격. W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랬군요. 월드 가격인데 국내 시장의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쌌어요. 근데 국제시장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진 거야. 여기 보시면 이거보다 파란 색깔보다 더 가팔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이제 우리가 필리핀이라 합시다. 필리핀에서 생산하는 바나나 가격이 굉장히 싼데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훨씬 더 비싸졌으니까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국제시장의 가격이 2로 이렇게 더 가팔라졌어요. 그럼 기울기 가팔라졌으니까 이게 PIV PX가 이렇게 훨씬 더 가팔라진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생산점을 이렇게 국제시장에서는 XJ 바나나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더 만약에 대우를 받는구나 이렇게 되면 생산점이 이게 아니라 더 많이 바나나를 생산하고요.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면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 박스가 무역삼각형 박스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게 되면 수출량이 이만큼이고 수입량이 이만큼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교역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 수출량이 여기서 결정돼서 수출량이 이렇게 되고 수입량이 이렇게 결정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뭘 했었냐면은 여기 잠깐 보시면 XJ가 있고 YJ가 있을 때 X의 가격이 점차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점을 쭉 나타낸 걸요. 우리가 BCC 이렇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저 아주 옛날이에요. 이제 옛날에 미시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옛적에.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소비가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점을 연결한 걸 이걸 BCC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뭐 하나 또 하면은 효용 극대화 선택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빨간 색깔로 이렇게 했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운 좋게 너무 같아져 버렸네요.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각각의 주어져 있는 예산선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점들을 쫙 연결한 PCC니까 여기서도요. 마찬가지로 이걸 쭉 연결한 이런 곡선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거를 PCC라고 하는 거예요. PCC.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PCC를 이제 번역할 때 제시 곡선 뭘 제시해요?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퍼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써요. 제시 곡선. 뭘 오퍼합니까? 가격을 오퍼해서 제시해요.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점을 쭉 연결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PCC가 저 오퍼 커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오퍼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뭐 과정까지 뭐 하시거나 절대 그런 필요는 없고요. 이것만 보세요. 오퍼 곡선을 만약에 그림을 그렸는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쥐고 있는 부분이요. 그쪽이 수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이제 두 나라를 이제 합쳐서 할게요. XJ가 있고 YJ가 있어요. 자, A 국가의 오퍼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퍼 커브 A 국가 이렇게 돼 있고 B 국가의 오퍼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B 국가의 오퍼 곡선 이렇게 있다 합시다. 뭐 요거 그냥 보세요. 그러면 A 국가는 어떤 재화를 수출합니까? 하면 이렇게 있으면 A국은 XJ를 수출하고요.
B국은 이렇게 등지고 있는 YZ를 수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에 656페이지 뭐 나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긴 한데 그냥 밑에 보시고 뭐 이런 게 있구만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만 보세요. 결론 밑에 657페이지 거의 보시면 그 위에 거랑 뭐 밑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거 왼쪽에서. 그래서 위에 거 보시면 미국의 오퍼 곡선이니까 곡선이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YZ잖아요. 그래서 YZ가 그 위에 그림 있죠. 657 미국의 오퍼 곡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볼록하게 되어 있는 그 오퍼 곡선 A 돼 있어요. 녹색깔로. 그래서 YZ가 수출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니까. 그리고 밑에 그림 보시면 빨간 색깔 코리아 하면은 이쪽 XZ가 수출. 그리고 거기 녹색깔로 돼 있으면 YZ가 수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왕년에 뭐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교육 조건은 요 두 개가 같아질 때가 딱 이렇게 교육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오퍼 곡선 위에 있는 점은 뭐냐면 이게 이만큼 수출하고 이만큼 수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입한다는 게 수요한다는 거예요. 수입 이만큼 하고 수출 이만큼 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밑에 굳이 한 문제 푼다라고 하면은 밑에 그림 있죠? 657페이지 밑에 그림 그걸 별표하세요. 그걸 별표. 그 이제 일반 균형하고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거기 한번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거 다시 할 거예요. 자, 오퍼 곡선 A 국가의 오퍼 곡선이 있고요. A 국가는 XZ를 수출합니다. B 국가는 이렇게 있어서 오퍼 커브 B국가는 YZ를 수출합니다. 네, 그쵸? 요 B국은 YZ를 수출해요. 근데 국제시장에서 교육 조건이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게 월드 가격이에요. 국제시장의 교육 조건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노란 색깔 지우세요. 노란 색깔 지우세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 쫙 지우시면 국제시장에서의 교육 조건이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요 점에서 A 국가는 선택했는데 요 점을 저쪽에 보면 무차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수출합니까? 라고 하면 이 나라는 XZ를 이만큼 수출해요. 공급이에요. 공급. 수출.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YZ를 수입합니까? 하면 이만큼을 A 국가는 수출하고 이만큼을 수입해요. 저 왼쪽 다시 보면 또 너무 크게 그려서 왔다 갔다가 힘든데 요거요. YZ는 이만큼을 수요해요. 수요한다는 게 수입하는 거예요. A 국가는. 자, 그 다음에 다시 B국 봅시다. 너무 이게 꺾여져 버렸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자, B국 보시면 B국은 교육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무차곡선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지 않았지만 그림은 막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진 않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B국은 보시면 뭘 수출한다고요? 이쪽 YZ를 수출해요. YZ를 얼마나 수출합니까? 하면 이만큼을 수출한다고요. YZ를 공급해요. 수출해요. 그리고 XZ는 얼마나 수입합니까? 이만큼 수입해요. XZ를 왜 안 보시겠다? 수입한다고요. 수요한다고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XZ 하나만 볼게요. XZ 하나. 우리가 일반 균형에서 뭐 이렇게 초과 공급, 초과 수요 되면 가격이 막 조정하는 거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XZ 시장에서 보면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이게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곡선이니까 지저분해지네요. 예,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XZ 봅시다. XZ. XZ 측면에서 가만히 보면 공급하고요. 수요랑 어느 게 더 커요? 공급은 수출이고 수요는 수입이에요. 아, 수출은 이만큼 수출했는데 어우,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수요가 훨씬 크다고요. YZ 볼게요. YZ는 공급은 얼만큼이요? 이만큼이 수입인데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YZ는 공급과 수요를 보니까 수출 그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경작에서 수요가 더 많으니까 X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 비싸지고 Y의 가격은 수입품 이건데 싸지고 이렇게 돼요. 그럼 교육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교육 조건이
이 개선된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월드 가격은 수출품의 가격, 수입품이 여기서 Y죠. A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요. 교육 조건 이게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니까 어디에 갔을 때 멈춥니까 하면 요 오퍼 곡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점까지 이렇게 갔을 때 이게 박스가 수출하는 양과 수입하는 양이 딱 만나서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오게 되면은 말로 나오게 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그 문제를 그냥 푸시면 되고요. 언제 교육 조건이 개선됐나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냥 오퍼 곡선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요 공급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에 딱 한 번 나왔던 거는 요거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 그림이요.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X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뭐 교육 조건은 뭐 개선할 것이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걸 하나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막 경제학 전체 시험 문제 한 40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추측은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림 그리기가 이게 번거롭거든요.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막 디자인하는 사람이 그려서 하기보다는 한글에서 그려요. 좀 답답하게. 저도 한글에서 그리긴 하는데 되게 짜증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그림 문제 낼 거 있냐? 계산 문제 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안 내는 추세인데 이번에는 좀 그림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보셔도 되는데 근데 뭐 이거 외에는 아직 더 중요한 게 되게 많은 거니까 좀 이렇게 강약으로 했을 때 확인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확인하시되 뒤로 좀 이제 미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다라고 하면 657페이지 그 그림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뭐 요걸로 그냥 보셔서 오퍼 곡선이 교차되는 부분까지 교육 조건이 변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바로 위에 3번 있죠. 그러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시면 두 나라 오퍼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교역량과 교육 조건이 결정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 그림을 혹시 문제로 해서 나오게 되면 1번 정도 보세요. 교육 조건이 뭐 terms of trade라고 해야 되나? TOT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주어져 있을 때 국제시장에서 X는 초과 수요 그러니까 X가 초과 수요니 초과 공급이니 그것만 판단하실 줄 아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그냥 한번 좀 복습해서 보시고 뭐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교육 조건의 변화 뭐 여기까지 가기는 그래요. 그래서 뭐 교육 조건의 변화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오퍼 곡선 안 하고요. 그냥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우리나라 사람은 X제 수출하고요. Y제를 수입한다고 그랬죠. 이 Y제가 수입이에요. 1번 보세요. 1번. 한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Y제를 막 선호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품을 막 선호하니까 수입품 가격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교육 조건 나빠지겠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따지시면 돼요. 국민소득 증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외제를 많이 사요. 그럼 외제 가격 비싸지게 되고 그럼 이제 교육 조건 악화.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오퍼 곡선 가지고 뭐 이동해서 막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나중에 뭐 문제 풀 때 조금 더 뭐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교육 조건의 변화 뭐 해서 뭐 또 오른쪽도 나와 있는데 넘어가시고 밑에 예제도 풀지 마세요. 그냥 뭐 소득 교육 조건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없고 그냥 하나만 보세요. 수출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 분자가 수출품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좋긴 한데요. 자, 다음에 거기 볼게요.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경제가 성장하면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볼게요. 오른쪽. 궁핍화 성장의 별표 3개 하세요. 오히려 회계사 시험에서는 궁핍화 성장이 단독 문제로도 나오고 더 중요합니다. 궁핍화 성장. 아니 경제가 성장했는데 더 슬퍼진 거예요. 궁핍해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1번 궁핍화 성장이란 성장했는데 더 슬퍼졌어요. 풍년이 들었는데 더 슬퍼졌어요. 우리가 전에 어떻게 됐죠? 풍년이 들었는데 더 슬퍼진다라고 하면 자, 풍년이면 농부들의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죠. 풍년이요라고 했더니 풍년이면 생산량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필수품이에요. 풍년 들었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밥을 막 10끼 먹고 막 그래요? 공부도 안 하고 아침도 밥 먹고 1시간 간격 밥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풍년 됐는데 소비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재고가 자꾸 쌓여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대폭락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탄력성으로 따지면 탄력성이 작아서
쌀과 같은 거는 이제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풍년이요 해가지고 풍년이 돼서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게 되면 농부들의 판매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성장했어요. 스마트폰 생산이 증가했어요. 너무 많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스마트폰 가격이 똥값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팔 때마다 오히려 손해되는 게 더 커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가격 경쟁, 가격이 너무 단가가 싸지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판매 수입 그게 줄어드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첫 번째 볼게요. 내용 한번 보시죠. 밑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제 스타일대로 할 걸 괜히 크게 그려가지고 힘드네요. 그림이. 근데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자, 거기 한번 그림을 봅시다. 밑에. 경제가 성장했어요. 지금 이 나라는 X제에 대해서 수출하고 비교위가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Y제보다는 X제가 더 많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거기 보니까 1번 한번 볼게요. 경제 성장으로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으로 갔어요. 자, 그러니까 생산점도 A에서 B점으로 갔네요. 그 전에 A점은 여기 있었고요. B점은 여기로 갔어요. 더 좋아진 거죠. X제랑 Y제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근데 2번에 별표하세요. X제 생산량이 증가해서 수출량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에 뭐 현대, 삼성,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가 반도체 생산을 너무 많이 했는데 X제 가격이 거기 상대 가격 하락으로 이렇게요. X제를 지금 수출하는데 X제 가격이 똥값이 된 거예요. 그럼 X제 가격이 하락하면 교육 조건, 자, 분자의 수출품 가격이죠.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이전에는 국제시장에서 교육 조건이 어떻게, 원래는 이제 여기 있었다가 이렇게 개방해서 국제시장에 쭉 보시면 이렇게요. 월드 가격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냥 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요.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접해서 이 점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냥 A 다시를 합시다. 그냥. 근데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B점이 돼버렸는데 이거는 교육 조건이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월드 가격이 1 이렇게 됐는데 기울기가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점을 선택하게 돼서 B 다시 후생이 작아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왜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4번에 거기 3번도 똑같고 4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3번 볼게요. 경제 성장 이후에 교육 조건이 크게 악화. 거기 밑줄 치세요. 교육 조건이 악화됐고 교육 조건이라는 것은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수출품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4번 다시 볼게요. 경제 성장으로 수출량이 증가했는데 국제 가격, 수출품의 국제 가격이 대폭 하락해서 이거랑 똑같죠. 풍년이 들었는데 그 풍년 든 상품 농산물의 가격이 대폭 하락해가지고 판매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대국이어야 한다. 대국에 동그라미와 별표하세요. 대국이라 하면 뭐예요? 그게 생산량을 증가시켰더니 시장 지배력이 있는 국제시장의 교육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기업이어야 되지 국가여야 되지 만약에 국제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국이다? 그럼 풍년되면 좋은 거죠.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판매 수입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보통 틀리게 나오는 게 대국이어야 한다. 뭐 그걸 틀리게 해요. 그러니까 소국일지라도 성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하고요. 그리고 교육 조건이 하락했다라는 거 그거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박스에서 점띵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국 교육 조건 하락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으로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대폭락해가지고 오히려 더 슬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662페이지 가볼게요. 무역 정책론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관세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닥 어렵진 않아요. 자, 자유무역주의 거기 쭉 나와 있는데 기본 주장 별거 없어요. 그냥 자유무역을 하면 무역에 참가하는 두 국가가 다 윈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피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밑에 주요 무역 이론은 그냥 참고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가볼게요. 자, 보호무역 나와 있어요. 자, 기본 주장은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적극적 수입을 규제해야 된다가 보호무역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무역에 대응되는 게 보호무역.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선 첫 번째 1번 해볼까요? 독일의 역사학자인 역사 경제학자 리스트라는 사람, 유치산업보호론, 그게 가장 대표적이어서 그거 하나만 잘 봐두세요.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모든 산업을 다 보호하자 이게 아니라 유치하다, 애들 산업이라는 거예요. 꿈나무 산업이에요. 꿈나무. 지금 애기인데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산업을 좀 보호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후진국 입장, 후진국 밑줄 치시고요. 아직은 힘은 없지만 꿈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사양 산업, 그것도 나중에 뒤에 할 거예요. 신보호무역주의 해가지고 선진국도 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신보호무역주의 그거 하나 밑줄 치고 신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호무역은 당연히 후진국만 보통 하는 건 줄 아는데 선진국에서도 거기 2번에 보시면 선진국의 사양산업 그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거를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보호를 좀 해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뒤에 좀 더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한 얘기가 좀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664페이지. 이해되세요? 근데 선진국이 딱 봤을 때 아니 유치산업 그냥 이게 다 깨부시고 그냥 막 하면 좋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진국도 그러게요. 이거요. 그 요즘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세요? 그걸 새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전에 아는 교수님들하고 스타크래프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상으로 해봤는데요. 그냥 우리는 이랬어요. 한 번만 1승만 하고 나옵시다. 그래요. 뭐 물어봤어요. 잘하세요? 아니 제가 웬만큼 합니다. 중수입니다. 다 해가지고 들어갔죠. 뭘 잘하긴. 우린 잘했어요. 잘했는데 저쪽이 워낙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했는데 그때 인터넷상에서 아직도 스타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매니아층 나름 고수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편없이 깨졌어. 그래서 갑자기 오기가 생기니까 한 판만 이기고 가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딱 갔는데 또 깨지고. 그래서 이제 5주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선생하고 됐어요. 여기 상법 새로 오신 선생님이 좀 또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셋이 뭐 이렇게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분이 또 놀지도 못하고 당구도 못 치고 아는 게 없어서 게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좀 재밌게 하는데 나비 넥타이 메고 뭐 하세요. 근데 제가 또 스타는 좀 하지요. 그래서 같이 가서 했는데 뭘 그냥 잘했어요. 잘했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아무튼 계속 깨진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근데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좀 오래되긴 했죠. 근데 한국에 갓 들어온 친구가 아니 저도 스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었다니까요. 안 하다가 대학원을 딱 가면서 제가 뭐 공부가 좋아서 뭐 대학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딱 갔더니 아니 수업도 별로 안 듣고 남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띵까띵까 놀다가 뭐 할까 해서 그때 스타에 손을 댔는데 그때는 이미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고수 형님 옆에 붙어가지고 팀플 할 때 저는 재미로 즐겁게 뭐 이렇게 뭐 아세요? 이렇게 프로토스로 뭐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글씨 쓰고 다녔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큰 뭐 무한 이렇게 지도 있으면 거의 글씨 뭐 1, 2, 3, 4 쓰거나 뭐 GG 쓰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맨날 일찍 깨지는 거야. 깨지면 이제 그 옆에 형님은 야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고 저는 이제 가스 하나 지어놓고 그냥 옆에서 그냥 잘하시네요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절대 안 늘죠. 게임을 하면 제 아이디 요즘은 없어졌는데 보면은 승은 되게 많아요. 그 형님하고 같이 했으니까. 근데 실력은 거의 뭐 레벨은 하죠. 근데 저한테 그 친구가 미국에 사기를 받고 와서 뒤늦게 스타크래프트를 저한테 가르쳐 달래요. 제가 뭐 가르쳐 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가만히 봤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야 너 하는 거 해봐라 했더니 뭐 저그인가 뭐 그걸 하더라고. 근데 진짜 심시티 아세요?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집을 막 짓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뭐 하냐. 근데 그 친구가 왜 가르쳐 달라고 하냐면 자기 친구가 뭐 영화 극장 뭐가 있는데 자기한테 한번 1승을 하게 되면은 영화 티켓 있잖아요. 뭐 비싼 영화 티켓 뭐 좋은 데서 앉아서 보는 그거를 준대. 그래서 자기가 한 판은 이겨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지. 그래서 그 친구는 뭘 하냐 했더니 테란인가 인간 종족을 쓴대요. 그래서 쫙 이렇게 테란하고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야 너는 딴 거 뭐 이상한 업그레이드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저그인가 뭐 이걸 하는데 오버로드인가 뭐 있잖아. 이렇게 막 실어 나르는 거 잔뜩 만들어라. 잔뜩 만들고 거기다 뭐 히드란가 뭐 있잖아. 침 뱉는 그거를 잔뜩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라.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지. 그냥 이렇게 하면은 걔가 다 하니까 맨날 이렇게 얘는 좀 고수인가 봐. 그러니까 초반에 자꾸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끝나.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미리 얘기해라. 이거예요 이거. 야 내가 너무 못하면 너도 되게 재미없으니까 잠깐 10분간 공격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래야지 쳐들어오지 않지. 고수들은 딱 봐서 제가 빈약할 때 자기의 강한 거를 저쪽에 약한 거에다 탁 이렇게 공격하는 게 전략적인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게임은 맨날 얘가 이기지만. 그러니까 얘도 이겨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 하수니까. 야 나 후진국이고 하수니까 뭐 10분간 공격 금지 딱 해놓고 그럼 얘는 뭐 하겠어요? 얘는 룰루랄라 뭐 이것저것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막 집 많이 짓고 히드라 잔뜩 해서 오버로드 태워서 그리고 이 구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가서 여기 떨어뜨려라. 그럼 네가 딱 한 판은 이길 거다. 얘도 괜찮지. 10분간 공격 금지해야지. 얘도 좀 뭔가 병력도 만들고 알았어. 근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진짜 치고 들어오니까 헉 고수가 본진이 딱 이렇게 털렸다는 표현을 쓰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기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에이 졌어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한 판을 이겼대. 근데 제가 얘기를 했지. 야 그 작전은 근데 딱 한 판만 쓰고 더 이상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얘가 이제 승승 한 번 이겼으니까 신나서 한 판 더 해 했는데 똑같이 했나 봐. 10분간 공격 금지 하니까 알았어 하고 또 이렇게 태워가지고 또 이렇게 아니야 이번엔 머리를 써서 이쪽으로 가야지. 갔는데 얘가 뭐 바보예요. 테라니까 미사일인가 뭐 이거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기 전에 으악 하고 여기서 다 이렇게 죽어서 역시 그 다음부터 이기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판은 이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랑 똑같아요. 후진국이 너무 이렇게 피폐해져 있으면 뭐 교육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도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어차피 게임은 네가 이겨. 근데 너도 좀 재밌게 이겨야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잠깐만 좀 우리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좀 잠깐 봐달라. 그게 유치산업보호론이라니까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국내에서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줄 경우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 말이 길어요. 그냥 꿈나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꿈나무 아셨죠? 꿈나무. 꿈나무 산업 같은 경우에 잠깐 보호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 보호?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스크린 쿼터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영화인들이 막 해서 야 미국의 뭐 블록버스터 자본 센 그런 거 들어오면 우리나라 영화 산업 다 죽는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래서 강제로 상영관 늘리고 막 했는데 3번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거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네요. 어떤 산업이 유치산업인지 유망산업인지 그걸 좀 선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로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로비, 정치적 압력 그리고 계속 안주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나라 뭐 스크린 쿼터제를 보호해줘야 됩니까? 일정 기간이라 했는데 언제까지가 일정 기간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뭐 쉽지는 않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보호무역의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실업의 방지, 국가안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치산업보호론 정도 하나만 보시면 되겠고 역시 회계사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요거는 이론상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65페이지 한번 볼게요. 무역 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가격 가지고 통제하는 게 이제 관세예요. 관세. 타리프 해가지고 요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1번 볼까요? 관세는 끝에 조세 나와 있죠. 조세예요. 조세.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량 할당하고 뭐 가장 많이 쓰이긴 하는데 밑에 관세 종류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세요. 반덤핑 관세. 저쪽에서 정상 가격 이하로 너무 싸게 물건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관세 부과해서 정상 가격 같이 이렇게 올리는 거고 상계. 저쪽에서 막 보조금을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싸져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저쪽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하니까 보복하려고 보복관세, 긴급 등등등 있는데 문제 내긴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관세 경제적 효과, 그걸 발표하셔야죠. 그거는 시험에 매년 나와요, 매년. 말 문제보다도 이제 식을 줘가지고 관세 부과했을 때 소비자잉이 얼마나 변하고 생산자잉이 얼마나 변하고 정부의 관세 수입 얼마고 사회적 후생 손실 얼마고 그런 걸 물어봅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평축에 Q, 부분균형 분석이니까 Q와 P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국제시장의 그 가격이 너무 이렇게 낮아요. 국내 시장 가격보다 낮죠. 그래서 이 나라는 수입국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국내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개방을 통해서 가격이 하락해요. 국제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자는 이만큼이 되고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Q0만큼 공급량 이렇게 되고 물건 살려는 사람은 여기 수요 곡선만큼 거기 보면 Q3라고 돼 있죠. 이게 수요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국내 생산의 공급자, 국내 공급량이에요. 이만큼, 생산자들은 공급을 이만큼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소비량은, 수요량은 이만큼이에요. 초과 수요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이만큼의 크기가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입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요 내용 세팅 딱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관세를 부과했어요. 텍스를 부과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요. 텍스 T 올라갔네요. 월드 가격에다가 이만큼 T 관세 부과해서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내 생산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수요 공급 문제예요. 가격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와 이거 생산 늘려야겠다 해서 이만큼 생산량이 증가해요. 거기 보니까 이게 Q1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간단한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요. 원래 그 전에 관세 부과하기 전에 개방했을 때 국내 공급량보다 관세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얼마나 증가시킵니까? 이만큼 이 길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서 어렵다기보단 시간이 좀 걸려요. 연습하고 이게 물어보는 게 여러 개 물어보는 게 있어서 그건 잠깐 뭐 좀 나중에 풀어야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다음 국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야 해서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해요. 말로 물어보는 것도 나오는데 말로 물어보는 거는 좀 그래서 쉬워요. 공급량은 증가한다. 소비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관세 부과하게 되면 수입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책 볼게요. 첫 번째 1번의 부분균형 분석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 균형 분석은 뭐 다르게 또 이제 오퍼 곡선 저쪽 뭐 이렇게 생산 가는 곡선으로 막 해야 되고 1번에 보시면 소국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소국 나와 있어요. 소국 동그라미 치시죠. 자, 이게 소국이다라고 하면 국가의 그 사이즈가 작다. 얼마나 작은데 이거는 국제 시장에서 교역 조건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게요. 그냥 국제 가격에 영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대국 하면은 아까 저쪽 얘기하는 궁핍화 성장 같이 생산과 관세 뭐 이런 걸 하면서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국은 국내 가격은 관세 부과한 단위당 관세액만큼 상승해요. 이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되네요. 자, 그렇게 돼서 대국은 그냥 이따가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밑에 소국의 경우 4번 보시면 관세 부과했을 때 교육 조건은 불변이에요. 근데 대국은 교육 조건이 변해요. 그래서 밑에 5번에 별표 하시죠. 소국, 대국 그림이 두 개 나와 있는데 먼저 소국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관세 부과해서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있는 A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해요. 이만큼 노란 색깔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조세 수입 볼까요? 정부는 관세 수입이 이만큼 관세 부과인데 관세 수입량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C에 해당하는 만큼이 정부의 관세 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근데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래 이만큼 소비하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컸다가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쭉 빗금을 치면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해요. 자, 다시요. 밑에 위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667페이지 그 별표 하세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부의 재정 수입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면적 구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다시요. 생산자 잉여 증가는 노란 색깔만큼 증가하고요. 정부의 관세 수입 때문에 정부 잉여는 하얀 색깔만큼 증가하고요. 근데 소비자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해요. 빨간 색깔만큼 감소해요. 근데 플러스 증가된 이득보다 빨간 색깔 감소한 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날개 부분 있죠? 빗금진 거기 B와 D라고 돼 있나요? 그 D만큼이 관세도 조세예요.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관세 부과로 인한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중 손실, 자중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요. 그래서 자중 손실의 크기가 얼마인가 그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소국인데 우리 시험에는 최근엔 대국까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국은 오른쪽 밑에서 오른쪽 그림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자, 다른 거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스마트폰이 아이폰 이런 데가 스마트폰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공급을 해요. 우리나라 고객들이 가장 까다롭고 시장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제 미국이 수출을 해요. 근데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장벽을 설치하는 거죠. 장벽을 꽝 관세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많은 부분이 일부는 우리나라에 뚫고 들어오지만 일부는 많이 이렇게 밖으로 튕겨나가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미국이 대국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국인 거죠. 수입의 대국 이렇게 많은 거에 이제 수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미국은 상관없고 스마트폰을 소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수입량이 들어오다가 밖으로 태평양 바다에 이렇게 가게 되니까 수입품 가격,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안 팔리는 거예요.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그걸 좀 반영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수요 곡선이고요. 여기가 공급 곡선이에요. 그럼 이제 원래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관세를 부과했어요. 왼쪽과 똑같아요.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이 원래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준 국제시장 가격이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죠. 이게 내려가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간 거 표현을 하면 여기다 표현을 하고요. 이게 기존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 버렸으니까 밑에 그림 보시면 국제시장 가격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 버린 거예요. 새로운 국제시장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여기다 관세 수입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림 자체가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 개 비교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색깔 해보면 정부의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부의 잉여예요. 원래. 그리고 왼쪽에는 이게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소국하고 똑같게 되는 건데 대국인 경우에는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관세 부과한 거니까 이 관세 부과로 인한 총 정부의 재정 수입은 이게 재정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요 추가적인 부분이 거기 보면 2예요. 2. 그래서 요 추가적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날개 부분 이 똑같이 맞추려고 그냥 A, B, C, D 하는데 저거랑 이거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이거 그냥 그림 보시면 후생 손실되는 요 날개 부분보다 추가적인 후생이 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하는 부분이 파랑으로 할까요? 이게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책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거기 6번에 나와 있죠? 관세가 생산, 소비, 수입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수요 공급의 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국은요, 거기 총 잉여가 반드시 마이너스예요. B 플러스 D 반드시 마이너스인데 대국은 이만큼이 증가해요. 이만큼이 파란 색깔만큼이 정부의 재정, 관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재정 수입 증가하는 거랑 관세로 인한 후생 손실 비교해 봐가지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관역 있죠? 관역. 별표 하시죠. 별표. 자, 소국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 시 반드시 B 플러스 D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나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도 됩니다.
대국의 경우에는 E의 면적이 B 플러스 D의 면적보다 더 크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 예, 그것만 말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매번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주로 요걸로 나오기도 하고 말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일반균형 분석은 하지 마시고요. 오포곡선 갖고 뭐 하는 거는 어떻게 객관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면은 간단하죠. 관세부가 했을 때 부분균형과 일반균형 분석 방법을 해서 뭐 설명하여라 하면은 뭐 이게 무책임하게 그냥 탁 던지는데, 객관식에서 뭔가를 막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다음에 669페이지 심층 연구, 뭐 최적 관세, 뭐 매칠러의 역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X 하시고, 출제자 머릿속에 매칠러의 역설 같은 건 약간 뭐 삐딱한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밑줄 치거나 하지 마시고 손대지 마세요. 거기 3번에 보시면 매칠러 역설 개념에 이론상으로는 발생 가능하나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니까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무슨 뭐 블랙스완 들어보셨어요? 검은 백조? 백조가 검은 이런 거는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막 공부하는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뭔가 혹시 그냥 제대로 나오는 건 공부 안 하고 남들이 막 틀리는 막 거의 한 10년에 한 번 등장할까 말까 한 거 공부한 다음에 막 맞추면 막 희열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좀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칠러 역사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10년 전인가 아주 옛날에 좀 이렇게 매칠러의 역설이 적용한다면 하고 막 이의신청해서 복수정답 된 적이 있는데, 아마 출제자도 막 짜증 났을 거야. 뭘 그런 걸 가정해서 갖고 왔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지료보호 관세율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비관세 장벽, 거기 보시면 수입, 수량, 할당, 쿼타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 그러니까 수입량을 정하는 거죠. 이만큼 관세 수입량을, 관세 부과할 때 수입량이 이만큼 되죠. 수입량을 아예 정하는 거예요. 수출 자율 규제 거기 보시면 그냥 그거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용은 오른쪽 가볼게요. 자, 관세가 또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쿼타라는 말을 써요. 쿼타, 수량을 이제 할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외부성 얘기할 때 했잖아요. 직접 규제, 오염 배출권 할 때 직접 규제하는 게 이게 약간 수량 할당이고,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외부성을 치유하는, 그거 조세 부과하는 거, 그게 관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271페이지. 밑에 그림이 수량 할당에서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약간 주관식용이에요. 근데 밑에 색깔 칠한 거 보면은요, 관세나 수량 할당이나 똑같아요, 효과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관세만 보시고 수량 할당도 그냥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바로 위에 볼게요. 바로 위에. 그래서 관세 부과 시, 수량 할당 시 표로 그림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다 똑같고 밑에 총 잉여도 똑같은데, 단지 뭐냐면 재정 수입이 누구한테 갑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요 관세 수입은 관세를 부과한 정부한테 이게 정부가 가져가요. 정부 잉여로 가져가는데, 수량 할당제는 우리가 뭐 벤츠 자동차라 해볼게요. 그러면 정부가 관세 부과하면 벤츠 자동차가 수입됨에 따라서 이만큼 재정 수입이 정부한테 가는데, 쿼타 이렇게 하게 되면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는 이 정부의 재정 수입이 누구한테 가냐면 수입업자한테 가요. 국내 수입업자한테 간다. 그러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업자한테 이윤이 가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생산량도 증가하고 국내 소비량도 수량을 이만큼 막 벤츠 자동차를 막 수입하려고 하는데, 막 사고 싶어 하는데 정부가 자 100대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딱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혜택을 준 거죠. 수입업자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특혜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요, 그 벤츠 수입업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생산량은 증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똑같고요. 그 맨 마지막 제줄에 뭐 그 경매 붙인다면 그런 거 뭐 그냥 그것까지 보진 마세요. 그냥 아무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그 672페이지에 수출 자율 규제 수량 할당과의 차이점 나와 있죠? 그것만 별표하세요. 말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문제로 관세, 쿼타, 그 다음에
수출 V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율 규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다 효과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하면 다 풀려요.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관세는 관세로 인한 수입을 정부가 가져가고요. 그 관세로 인한 수입에 해당하는 것을 쿼타, 수량 할당제일 땐 수입업자가 가져가고요. 수출 자율 규제는 이게 대통령이 이제 그 독일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외제차가 들어오고 하니까 국내 자동차 산업이 피폐해지니까 부탁하는 거죠. 저기 죄송한데요. 수출 좀 약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좀 약간 굴욕적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싫어요. 이럴 수 있는데 대신 뭐 해줄 건데요? 대신요. 여기서 우리 정부의 재정 수입을 당신네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자율 규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의 관세 수입에 해당하는 만큼을 수출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그 정도만 차이가 있어요. 자, 거기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수량 할당제에서는 수입 허가권을 얻은 수입업자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이윤을 얻어요. 그게 재정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의 두 번째 줄. 수량 할당제에서 거기 보시면 수출 자율 규제할 때는요. 거기 보시면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귀속된다. 그 얘기 있죠? 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에 한편 수출국이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면 제가 세게 안 하겠습니다. 대신 대가를 주세요. 대신 거기 관세 수입만큼을 수출업자에게 귀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까지 볼 건 아니고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4번 그 밑에 예제 나와 있잖아요. 훌라후프 나와 있는 거.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림 가만히 보시면은요. 곡선이 이동하고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쿼터량은 얼마입니까? 하면 거기 보시면 500일 때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쿼터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입량하고 똑같고요. A, B, C, D 그대로 다 있죠. B와 D가 쿼터던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그 그림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지금까지는 뭐 관세 나왔는데 쿼터로 해가지고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 그림 머릿속에 해가지고 요 면적 구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요거는 뭐 그래도 간단한 편이긴 한데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보조금 나와 있는데 수출 보조금은 그냥 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념 보시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하는 거예요. 다들 막 두려워해요. 벤처 창업 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 줄게 한번 해봐. 회계사 공부할래? 제가 회계사 너무 길고요. 또 떨어질 가능성도 많고 힘들어요. 자, 내가 지원해 줄게. 한번 도전해봐.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튼 보조금도요. 관세랑 똑같이 밑에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4번에 보시면 거기 B와 D만큼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 내용은 한번 보셔도 되는데 그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조세부가 하나 보조금 주나 후생 손실이 생긴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국내 시장에서 독점일 때랑 관세와 쿼터의 차이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내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면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 좀 버거워요. 문제 양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뭐 굳이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676페이지 가보시면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기구 해서 뭐 가트와 WTO 요즘 뭐 이런 거 다 신문에도 등장 안 하죠. 한물 갔죠. 지금 자유무역은커녕 뭐 보호무역 떠나서 뭐 극우 이런 데가 막 얘기하니까 그냥 뭐 그건 넘어가시고요. 거기다 뭐 뉴 라운드 뭐 이런 거 내기가 그렇죠. 하지 마세요. 나온 적 없습니다. 678페이지 가보시면 지역경제통화 무슨 뭐 FTA 관세동맹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내긴 그래요. 10년 전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정년퇴임 하셨는데 다른 학교 교수님이 경제통합론이 전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 새로 나오면서 한 문제 나온 적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오긴 그래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680페이지 밑에 상식으로 세계경제 주요 블록 뭐 이렇게 있군. 나프타 있고 등등등 이렇게 있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머릿속에 넣으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관세동맹의 효과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무역 창출 효과랑 무역 전환 효과 두 개 있는데 그것만 하나 체크하세요. 자, 이쪽 보시면 관세동맹을 맺었는데요.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은 팀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맹 맺은 나라끼리는 좀 가격을 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니까 가격을 좀 싸게 수입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자, 무역을 할 때 창출에 동그라미 치세요. 창출. 이게 약간 좋은 느낌이에요. 창출 효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무역 전환 효과. 약간 이건 네거티브한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머릿속에 창출이라는 말은 뭔가 새롭게 플러스 되는 거니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그 제목만 보세요. 그 내용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전환 효과는 마이너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른쪽 가보시면 681페이지에 가보시면 3번에 평가 있잖아요. 그것만 보세요. 관세 동맹으로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하면 좀 더 효율성은 증가돼요. 플러스 효과가 큰데 무역 창출 효과 요거 전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한다.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남자들은 보통 복학을 하잖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작년이 좀 대박이었죠. 작년에 뭐지? 뭐 송중기인가? 걔가 뭐 이렇게 뭐 윤시진인가? 뭔가 그거 해서 잠깐 와 군인 멋있다. 복학생 멋있다. 잠깐 그랬는데 다시 여학생들이 이제 눈을 떠서 복학생은 어유 아저씨 같아 해서 또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떤 복학생 학생이 딱 있는데 아저씨래 저도 학생이 있는데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신입생. 그래서 마음에 드는 신입생이 있고 여기 마음에 안 드는 신입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마음에 안 드는 신입생도 있는데 얘한테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를 같이 반을 짜줘가지고 복학생 아저씨 딱 이렇게 생겼어요. 단아까 하고 누가 같이 놀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얘한테만 만약에 뭐 이렇게 밥을 사주고 얘한테 자꾸 뭐 커피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저 복학생 선배 멋있어 보여 하면 얘네들이 방해한다니까요. 뭐가 멋있냐? 내가 봤을 땐 야, 꽝인 것 같다. 너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정신 차려서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 아저씨가 아저씨는 아니죠. 여기 복학생이 다 같이 사줘야 돼요. 너희들 다 같이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역 창출 효과라니까요. 얘한테도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나쁜 점은 뭐예요? 얘네들도 사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돈도 지금 제한돼 있어가지고 학원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비용 절약하고 있는데 얘 한 번, 3번 사줄 거를 얘네들도 한 번씩 다 사줘야 되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과도 이제 같이 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표정이 어두워지셨네요, 다들. 아무튼 그러니까 관세 동맹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관세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아니 기존에 더 좋은 거래 계약선이 있었는데 동맹 맺은 우리 팀끼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다른 거는 부품은 더 안 좋은 퀄리티에, 안 좋은 비용에, 뭐 조건에 같이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전환해서 걔랑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네거티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요 용어 정도만 살짝 체크해 두시고요. 역시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살짝 봐두세요. 다 읽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밑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하긴 그래요. 뭐 제 나라 뭐 아무튼 출제하시는 분이 되게 고민해서 만드셨는데 보지 마세요. 아셨죠? 거기다가 또 뭐 우리나라 원화도 아니고 뭐 면양 이렇게 하니까 더 은화 막 복잡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국제무역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옵니까 하면은 뭘 내시겠어요? 첫 번째는 늘 나오는 게 비교 우위론 그거요. 기회비용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 그 한 문제. 생산 가능 곡선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객관식으로 내기가 좀 그래서 딱 한 번 나왔는데 별로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회비용 바꾸는 거 그거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요. 또 1순위가 관세부가 했을 때 대국, 소국. 대국, 소국 비교할 땐 말문제로 나오고요. 뭐 주로 소국 할 때는 요 면적구에서 후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 얼마입니까? 소비자잉이 얼마나 감소합니까? 그런 거 나오니까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은 궁핍화 성장 이론이 의외로 좀 자주 좀 나오고요. 그 다음 핵쇼올린 정리와 레온티에프 역설. 립진스키 정리 기억나세요? 사무엘 스톨퍼 제가 말씀드린 거 맞아요. 그것만 해도 다 생각이 안 난다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또 복습하신다고 여러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복습할 여유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지 시간이 많으면 또 읽어봐요. 다 해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고요. 오퍼곡선? 그거보다는 교역조건 그 개념 좀 잘 보셔가지고 머릿속에 정리하시게 되면은 국제무역론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3문제 정도 나와요. 3문제. 그러니까 매번 단골로 나오는 게 관세
관세랑 비교 이론이고 나머지 하나가 뭐 이제 좀 참 그냥 하나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국제금융론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그러니까 국제경제학 파트가 한 5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끝내려고 했는데 후다닥 해서 빨리 끝내기보다는 어차피 좀 천천히 하면서 제대로 하는 거 그냥 좀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살짝 많이는 안 해도 돼요. 한 2시간 정도만 좀 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강 하고 진짜로 끝낼게요. 아셨죠? 진짜로. 네. 자, 여기서 마치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